아웃플래닛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에게는 하루 3번 세상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맛있게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미식연구소 아웃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먹으러 다니는 게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얄미울 수 있는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먹을 것들을 발견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놀고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지속가능한 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먹는 이런 것들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환경에서 이 음식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바다는 말 그대로 저희가 바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기획하게 되는 캠페인인데, 저희는 바다에 진짜 자주 가요. 자주 가서 바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다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을 마주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혹은 그 바다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를 하다가 가끔 밖으로 나와서 현실을 마주할 때 정말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를 보기도 하고, 혹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생선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현실을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조금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러면 사실은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정말 뭘 지키려면 안 먹는 게 최고인데, 저는 인간이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누리면서 조금 더 또 맛있게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먹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더 챙겨 드시면 바다에 훨씬 이로운 방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바다나물을 골고루 드세요, 뭐 뜸부기 같은 그런 해조류를 찾아서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바다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뭐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혹은 바다 해양 생물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 봄에 바다 위크를 저희가 만드는데요.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고 6월 8일이 세계 해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바다 이야기를 하기 너무 좋은 주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다른 이벤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바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바다 생물들이 있고 이 안에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하는 그런 토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산물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수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자라는 거를 직접 드실 수 있는 다이닝도 있고요. 생산자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어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먹으면서 이야기 나오는 포틀럭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산물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컬피쉬를 먹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 로컬피쉬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선은 다 로컬피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고요. 그 중에서도 좀 비인기 어종을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쑥임이라는 생선이 있거든요. 그 생선은 남도에 가면은 되게 회로도 먹고 탕후로도 먹는 진짜 멋진 생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잘 찾아먹지 못하는 생선인데, 실예로 왜 찾아먹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좀 비인기 어종을 쓰고 싶어서 어부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전어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쑥이미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전어철이 되면
정말 요만한 전어까지 요즘에는 수족관에 막 둥둥 떠 있어요. 죽어가지고. 정말 너무 작은 전어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철 생선을 먹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너무 막 유행을 쫓듯이 하다 보니까 막 그 철이 되면 막 무조건 전어만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어를 그냥 쓸어 담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수기미도 잡고 뭐도 잡고 하시던 그 어부님들이 다 관두고 전어를 잡으러 나가서 전어는 씨가 마르고 우리는 너무 전어만 먹을 수밖에 없는 슬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좀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으로 나가서 많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도 보겠지만 정말 온 전 세계에서 모여든 쓰레기들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이거는 조금 정말 슬펐던 기억인데, 저희가 이제 다이빙을 좋아하니까 다이빙을 하는 그런 리조트가 있는 타운이 있잖아요. 있고 바로 진짜 몇 발자국 지나면 그냥 로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 작은 섬이었어요. 근데 너무 푸르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노클링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로컬 한번 놀러 가보자라고 하고 걸음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띄어서 이 벽 같은 걸 탁 지났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거에 10배가 넘는 쓰레기가 온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는 돈 쓰는 사람들이 있는 리조트니까 다 치워놓은 거고 온 섬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이.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로컬 사람들 뭐 한 30명 사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버린 쓰레기가 여기 모여 있고 너무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그 친구들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저희가 아무리 재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밀려들어서 누군가의 인생에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채를 느끼고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아 정말 상황이 심각하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생겼으니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는 먹을 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다에 나가서 생산자분들을 만나는데 늘 듣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났는데 이제는 없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계절철도 다 바뀌고 있고요. 너무 작은 것까지 잡다 보니까 정말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5일장 같은데 이제 시골 뭐 바닷가 가면 꼭 나가보는데 정말 요만한 생선까지 다 잡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선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먹지 말아야 잡지 않는 거예요. 총알오징어라고 엄청 귀엽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좋아하시는데, 총알오징어라는 종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징어의 새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새끼를 먹으면 다 자랄 수 없으니까 씨가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지켜야 될 것들, 총알오징어보다 다 자란 오징어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자란 생선을 먹자고 하거든요. 요만한 삼치는 먹는 게 아니에요. 새끼예요. 삼치는 원래 이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아웃플래닛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에게는 하루 3번 세상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먹고 이런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발생량이 전체 탄소 발생량의 약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거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맛없는 걸 드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게 드시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뭔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좀 즐거운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바다나무를 먹자, 아니면 얼굴이 아는 어부의 생선을 먹자, 뭐 다 자란 생선을 먹자, 그리고 해녀 어머니들이 해오는 성게를 마구 퍼먹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것처럼 골고루 드시면서 바다를
더 깨끗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환경 문제는 골치 아프지,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죄책감을 한 구석에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즐겁고 놀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그냥 일상에 녹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의 뭔가 소망입니다. 저는 어쨌든 동해, 서해, 남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멋진 매력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고 생산자들의 생각이나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묻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와 바다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다 환경을 가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꾸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양식하는 분들 지금 스티로폼 부표를 다 친환경 부표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먹고 살 이 바다가 오염되면 자기가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꾸 떠벌리면 이분들이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사 먹는구나, 그럼 이런 부표를 바꿔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에 담았으면 합니다.